나는 아내와 딸에게 항상 부끄럽지 않게 거짓 없이 살겠습니다. 욕도 하지 않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작년 초 남편이 아내에게 써준 각서입니다. 하지만 이 남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의 유치원비와 보험료를 끊어버리더니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부부 사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남편한테 숨겨진 과거가 있고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 참 이거 정말 너무 그냥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걸 진짜 실제로 겪었다는 아내분의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1917년에 3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남편은 40대 초반이었고요. 근데 뭔가 부동산 개발업자라고는 했지만 돈을 잘 벌진 못했고 게다가 신용불량차 상태였어요. 하지만 너무 자상하고 너무 믿음직스럽고 이 제보자한테 너무 참 잘해줘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사귀고 있는데 그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자를 이 나이가 되도록 많이 만나보지 못했고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첫 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아내는 남편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제 5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노산이었지만 결혼 한 달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도착했고 그게 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뭐 이 말씀을 좀 참고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보자분은 지난 4일에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그 예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했던 그분입니다. 예, 그 무슨 메일이었습니까, 그게? 무려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게서 온 협박 메일이었고요.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가 혼인 빙자 간음을 주장을 하면서 남편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메일에 따르면 남편은 20살 때 만났던 이 또 다른 여성과 혼인 신고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 건은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혼인 취소가 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 여자친구를 만나서 동거도 했는데 남편의 폭언 녹취 파일까지 보냈습니다. 네 실체를 결혼할 사람에게 알리겠다. 너의 처가에도 알리겠다면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고요. 실제로 수천만 원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남편은 학력도 속였고 시아버지의 직업도 속였습니다. 자, 2017년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 자, 그런데 순진한 얼굴로 여자 많이 안 만나봤다더니 20살에 혼인신고하고 전 여친이랑 동거를 하고 게다가 대학 나왔다더니 그것도 거짓말이고. 뭐 충격입니다. 다 속였잖아요. 다 속였기 때문에 너 맞냐고 하니까 울면서 이실직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나 당신하고 딸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싹싹 빌었다고 하고요. 시부모도 이 인간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아빠 없는 아이 만들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덮고 잘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즈음에 조금 더 문제가 생깁니다. 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하는 걸로 의심되는 문자가 계속 발견이 돼요. 유흥업소 다니는 여성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추궁을 했죠. 하니까 술만 마셨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저장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법 좀 벗어난 상황이었고 그래도 제보자가 남편 사업을 도와서 일도 하는 등 이 조금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하는 듯했고 또 경제적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어린 딸을 생각해서 그냥 묻자. 세 식구가 행복하게 잘 지내자 해서 잘 지내셨답니다. 그런데 다시 불행의 그림자가 엄습했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소름이 끼친다.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제보자께서 음성 변조를 원치 않아서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들어보시죠. 종종 새벽에 사우나를 하거든요. 원래 사우나 가서도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랬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 새벽에 나가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뭔가 저한테 숨기는 것 같고 왜 연락도 안 되고 그 몇 시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면서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 폭언과 폭행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거 진짜 뭐가 이상하구나. 그때부터 느꼈죠. 자,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잖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은 휴대폰이 2개가 있었는데 한 대는 회사에 놓고 퇴근을 하고 한 대는 집에 가져오지만 잠금 장치도 풀었다고 하면 보려면 봐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에 과거 숨겨가지고 들켜서 그냥 혼났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부터는 남편이 거짓말할 때마다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바쁘다 이러는데 어느 날 사우나를 간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사우나 간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상간녀,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것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남편이 상간녀의 얼굴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이런 이상한 모습, 즉 다정한 모습을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고 남편한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당신 이게 뭐 나쁜 짓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오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칼버림 날 줄 알아. 그리고 또 너네 가족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해코시 할 거야. 이렇게 협박과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협박과 위협의 정도가 어땠는지 실제 이 남편과 제보자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내가 십자로 올 테니까 너 다시 났어? 야, 핸드폰 좀 똑바로 하고 다녀.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거 아유 가지가지 해. 진짜 보고 자, 야 정신은 차리고 살아. 포크랑 눈 타월라. 자, 박 교수님, 이 아이가 올해 7살인데요. 이 아빠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이 앞에서 저런 폭언이 일상적이었는지 아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 네. 아이가 참 이 부인도 참 안 되셨고 안타까운데요. 아이는 참 많이 걱정이네요. 왜냐하면 7살인데 그 전부터 이제 아빠의 이런 욕들, 보통 욕이 아니죠, 지금. 부인한테 하는 욕, 이런 욕들을 듣고 불안감을 느끼고 무서웠을 테니까요. 지금 뭐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과 기타 공포성 불안 장애를 진단받은 상태라고 하니까 이 아이에게도 정말 이제 치유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은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런 본성의 사람이었을 거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들킨 이후부터 더 폭주를 하는데 그 전부터 사실 결혼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사기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력도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가정 환경도 속이고 뭐 첫 연애인 것 같은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혼도 한 경험이 있고 결혼을 하려고 동거하던 연인도 있고 또 걸리고 나서는 또 뭐 상간녀도 있고 너무 지금 거짓말이 많아요. 게다가 욕도 너무 심하고 폭행도 있고요. 목 조르기도 하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이 남성의 본색이 드러난 건데 글쎄요, 이 제보자도 너무 안타깝고 아이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자, 일단 상간소를 제기했다고 해요. 이 제보자분께서. 자, 그런데 상간소를 제보하자마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생활비를 뚝 끊었다.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작년 4월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제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분리 조치가 됐는데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양육비부터 시작해서 뭐 관리비, 유치원비, 심지어는 보험료도 안 주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아이가 작년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보험금 납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혔지만 제보자는 일단 본인이 갖고 있던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결혼 예물로 받은 것들을 팔아서 생활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작년 11월에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간녀 측에서 항소를 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앞서 이 제보자분이 지난 4일날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온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이 서장훈 씨가 이 사연자도 막 왜 이런 결혼을 하셨냐 하면서 막 꾸짖더라고요. 자, 뭐가 됐든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뭐 생활비도 안 돼. 그리고 뭐 지금 뭐 양육비 이런 거는 지금 기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이 집안에서 우리 집은 소송이 없는 집안인데 니 때문에 재판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시부모하고도 많이 멀어졌다고 하고요.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은 사실 유책 배우자잖아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아마 재판을 무진장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안 해주고 위자료도 잘 안 주려고 하고 특히 양육비 관련해서는 재판하는 도중에 청구하는 걸 사전 청구를 하는데 사전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지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편이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재판은 진행 중에 안 줄 때는 뭔가 방법이 없지만
재판이 확정 났을 때는 양육비 관련해서 이행 뭐 심판원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산이 많습니다,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재산을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신청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남편이라는 사람 좀 얘기도 들어보려고 연락을 취했는데 뭐 답을 방송 직전까지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